자, 이번 시간은 대소 비교하고요. 지수 활용에 대해서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연결 4부터예요. 문제 봤더니 세수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내라 그랬는데요. 거기 보니까 세제곱근 6이 있고 세제곱해서 6이 되는 수가 있대요. 4제곱해서 8이 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제곱이에요. 6제곱해서 12가 되는 수가 있대요. 얘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라 그랬으니까 사실상 대소 비교하세요 그 얘기인 거고요. 거듭제곱근인 거니까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물론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써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무슨 지수를 쓰는 게 좋죠? 유리지수를 사용하는 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앞에 주어진 얘를 유리지수로 쓰면 6의 3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앞에 나온 얘를 8의 4분의 1제곱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 나온 이놈을요 이렇게 보는 거죠. 12의 전체의 몇 분의 몇 제곱? 6분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앞에 주어진 놈들의 식이 싹 다 이렇게 지수가 돼 있으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한 거듭제곱을 해도 미시 양수인 경우에는 전혀 대소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됐어요? 음수인 경우는 다르죠. 그러나 양수인 경우에는 이 거듭제곱한 양변에 똑같은 거듭제곱한 놈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 전체에 몇 제곱하죠? 12제곱해요. 여기다가 12제곱해요. 최소 공배수 찾는 거예요. 12제곱해서 한 놈도 여전히 대소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처리해보면 이놈 전체가 6의 4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놈 전체가 8의 3제곱 되는 거고요. 이놈 전체가 12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위에 있는 이 대소 비교 관계가 그대로 처리가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건 안 할게요. 얘 전체가 1296인가요? 96이 되고 얘는 512가 되고 얘는 알잖아요. 144가 돼서 제일 큰 놈은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나열한 놈을 찾아봤더니 작은 것부터 나열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제곱해도 똑같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는 거죠. 뭐 별거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곧장 옆에다가 연습 문제 4-1번도 해보겠습니다. 칸이 좀 남아서 이번에 두 문제 풀어보죠. 뭐 거기 보니까 A라는 수가 있대요. A라는 수는 얘가 4제곱근 2래요. 그리고 B라는 수를 봤더니 12제곱해서 9가 되는 수랍니다. 버릇처럼 읽어버릇 하세요. C를 봤더니 6제곱에다가 또 제곱한 놈의 결과가 7이 되는 이런 수가 있대요. 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가능하면요. 요놈도요. 유리지수로 바꾸어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해요. 물론 유리지수 말고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사용해도 돼요. 알겠죠? 유리지수를 써도 되고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써도 되는데 나는 지금 계속 이게 지수 파트니까 지수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한번 써보셔야 돼요. 알겠죠?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꼭 한번 써보세요. 나는 유리지수 연습을 좀 시켜보기 위해서 얘 봤더니 2의 전체 몇 분의 몇 제곱? 4분의 1제곱이 되고요. 이 전체는 9의 12분의 1제곱이 되고 미시몽차장 양수예요. 그리고 얘를 보면 얘는 여기 몇이 생략되어 있다고? 2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7의 2분의 1제곱 하고요. 전체의 6분의 1제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된 식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최소 공배수 해가지고 뒤에 놈, 앞에 놈 싹 다 처리해보자 하는 거니까 또 해요? 12제곱. 여기도 전체 12제곱. 여기는 알아서 6이 12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보면 앞에 있는 이놈이 2의 세제곱이니까 8되고 얘는 9되고요. 얘는 7돼서 처리해서 순서대로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게 앞에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누가 제일 작죠? C. 그 다음에 A, B 이 순서가 되겠네요. 4번이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단 말이죠. 그러나 미안합니다. 유리지수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단 말이죠. 거듭제곱근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선생님 대소 비교 별거 없네. 별거 없어요. 수능에도 아주 편리하게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문제죠. 내신에서 오히려 조금 까다롭게 나와요.
그리고 연습 문제 4-2번입니다. 문제 봤더니 대소관계를 따지래요. 역시 루트 이놈과 루트 2에 조심할 거 위에 올라가 있어요. 무리지수가 하나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확인해 봤더니 루트 2에 무슨 관계를 따져라? 대소관계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렇게 했어요.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면 이게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 맞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무슨 지수라고 하지? 무리지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리지수는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적용되는 거죠. 됐어요?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냥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처리하시면 돼요. 해보죠. 여기 앞에 2의 1제곱이 있고 얘는 2의 전체의 몇 분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여기 앞에 2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럼 전체의 몇 분의 몇 제곱이라고? 2분의 1제곱. 이렇게 봐요. 얘를. 그리고 얘를 보면 여기 앞에 몇이 생략되어 있다고? 2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럼 2의 루트 2제곱인데 그놈이 앞에 2분의 1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그리고 얘는 확인해 보면 2의 전체의 2분의 1제곱 아닌가요? 근데 이놈을 루트 2제곱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리고 비교해 보면 앞에 있는 얘하고 얘를 봤더니 지수법칙 그대로 씁시다. 그러면 2의 2분의 루트 2제곱.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능해요. 그리고 얘는 2의 2분 뭐야? 같잖아. 그렇죠? 얘하고 얘는 같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얘 비교해 보면요. 2의 2분의 3에다가 2분의 1인 거니까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얘가 2분의 2, 2분의 3이잖아요. 거기다 2분의 1 했으니까 4분의 3입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밑인 거니까 얘하고 얘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됐어요? 선생님 헷갈려요. 그러면 얘하고 얘의 대소 비교 확인할 때 뭐를 확인해 보면 된다고? 차의 부호를 비교해 보든가 두 번째는 거듭 제곱의 차의 뭘 비교해 보든가 부호를 비교해 보든가 어찌됐건 핵심 포인트는요 부호 비교에 있지 그냥 값의 처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의 부호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그냥 앞에서 아무거나 빼봐요. 4분의 3에서 2분의 루트 2를 뺀 놈의 부호를 비교해 보면 돼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놈을 뺄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통분해가지고 3에서 뭐 그렇게 막 해도 되는데 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요. 그러면 16분의 9에서 양변 제곱해 봐요. 2분의 1을 뺀 놈의 부호를 확인해 봐요. 그러면 얘는 16분의 8보다 크잖아요. 얘는 16분의 8인 거죠. 이 양수죠. 그럼 왜 양수일까요? 얘가 이렇게 커서 그런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를 조금 곱하고 얘는 2를 많이 곱했으니까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놈을 따지면 요게 3번인가요? 그래요.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2를 많이 곱했대요. 2를 조금 곱했대요. 많이 곱한 애가 조금이라도 크겠지 뭐. 됐어요? 횟수는 아니지만 실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크니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대수 비교하는 거 항상 생각은 차의 부호를 비교할까? 제곱의 차의 부호를 비교할까? 됐어요? 보시죠. 지웁니다. 연습 문제 4-3번 문제. 문제 봤더니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루트 2의 세제곱근 4의 전체의 세제곱보다 뭐라고요? 큰 자연수를 따지래요. 그래서 그 자연수가 많이 있겠죠. 아주 뭐 큰 자연수 아래다 써? 중에서 뭐 찾으라고요? 가장
작은 수를 따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선 얘가 어떤 자연수 양 끝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연습 문제 4-3번 문제는요. 우리 왼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왼쪽에다가 이게 새로운 유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수학 1에서도 나오지만은 새로운 유추 방법이 수학 2에서도 나와요. 새로운 뭔가 개념이 이렇게 딱 도입되면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가 출제돼요. 알겠죠? 반드시 문제가 출제돼요. 아니 새롭게 배운 건데 새롭게 배운 걸 물어보지 않으면 도대체 뭘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빨리 한 번 더. 양 무슨 값으로? 끝값으로 무슨 값을 유추한다고? 좋아요. 중간값을 유추하더라.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놈이 도대체 어떤 숫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쓸까요? 첫 번째. 잘 보이죠? 앞에 있는 전호를 봤더니 2가 있대요. 그 다음에 4에 몇 분의 몇 제곱이 있대요? 3분의 1.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그놈 전체에 2분의 1제곱이 있는데 그놈 전체를 몇 제곱했다고? 3제곱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얘가 도대체 양 끝에 어떤 놈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니은 이 사람아. 그럼 확인해 봤더니 얘가 2의 제곱 아닌가요? 한 번 더 써? 2의 1에다가 2의 3분의 2에다가 얘 그냥 하죠 뭐. 2분의 몇에다가 3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된단 말이죠. 얘하고 얘 먼저 곱했어요. 2분의 몇인 거죠? 3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쓴 거고요. 얘는 2의 제곱인 거니까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처리했어요. 이해됐어요?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옆으로 갈까요? 1, 3분의 3, 3분의 5, 2의 3분의 5제곱에다가 이해되는 거죠? 3분의 3, 3분의 5. 그건 전체에다가 2분의 3제곱 하였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뭐 그러면 얘가 2의 2분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지는 놈이 처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놈이 어떤 놈과 어떤 놈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한번 써볼까? 오래간만에 지수 한번 써보고 거듭제곱근도 같이 한번 써볼까요? 좋아요.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양 끝값으로 무슨 값 유추해 보려고 하는 거죠? 중간값 유추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는데요. 앞에 내가 지수 법칙 써서 풀었던 문항들이 있잖아요. 꼭 자네들은 거듭제곱근을 써서 풀어보셔야 돼요. 잘 안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나와요. 잘 안 쓰이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나오니까 연습해 보세요. 나는 단원에 맞게 가는 거고 자네들은 더 시간을 들여서 연습해 보세요. 꼭. 수능 나오는 파트잖아요. 그냥 어설프게 허스룩하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수 법칙 먼저 써봤더니 2의 2분의 5제곱인 거니까 양 끝값 옆에다 빵빵 2의 2분의 5제곱이 있는데요. 이놈은요 뭐보다는 2의 2분의 4제곱보다는 클 것이고 2의 2분의 3제곱 요 사이에 있는 건 맞잖아요. 됐어요? 이 사이에 있는 건 맞다고. 그래서 조금씩 줄여갈 수 있는데 앞에는 얘를 봤더니 얘가 2의 제곱인 거니까 4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얘를 그렇죠? 잘못 썼어요. 6이지 사람아. 됐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가 2의 3제곱이 되는 건 이해되세요? 2의 3제곱이면 얘가 8이에요.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2와 2의 2분의 5 거듭제곱한 놈의 결과가 확인해 봤더니 4와 8 사이에 있대요. 그럼 이놈이 이렇게 된 거예요. 5도 되고 6도 되고 8보다 작으니까 7도 되는데 도대체 어떤 숫자인지 잘 안 되잖아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살짝 더 줄여요. 그러니까 이게 2분의 5잖아요. 2분의 4보다 2보다 약간 크면서 2분의 5보다 약간 더 작은 놈, 2분의 6, 3보다 약간 더 작으면서 얘보다 약간 더 큰 놈 사이를 계속 양 끝값으로 계속 유추해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양 끝값으로 계속 퉁퉁퉁퉁퉁 이렇게 유추해 가면 이놈이 어디 사이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당장 이 상태로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얘로는 잘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한 번 더 해야 돼요. 또 따지고 또 따지고 이렇게. 그때 뭐를 따지느냐? 거듭제곱근을 사용해요. 그래서 내가 항상 두 개 다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 법칙 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뭘 써야 되지? 거듭제곱근을 써야지. 지수 법칙 가지고 안 보인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이걸 안 쓰니까 이거 쓰다가 안 되면 자꾸 이렇게 다 턱턱턱 막히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을 쓴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이놈을요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2의 2분의 5제곱을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 놈을 2의 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는 이렇게 해도 돼요. 아예 2의 5제곱에 전체 몇 분의 몇?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집중해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놈 전체가요. 2의 5제곱이 몇인 거지? 32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 그래,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놈을 거듭제곱근으로 바꿔보면 대소 비교할 때 거듭제곱근이 쓰여서 그래요. 계산할 때는 유리지수가 좀 편리한데요. 대소 비교할 땐 거듭제곱근이 의외로 좀 편리해요. 그러니까 얘가 32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이제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 안에 완전 제곱 들어간 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6 됐어요? 그리고 이놈보다 조금 더 작은 완전 제곱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됐어요?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5고요. 얘는 6인 거니까 이 숫자가 5, 6, 7 중에 결국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어떤 놈인 거니까 5점 몇몇몇몇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수법칙 써서 잘 안 되면 거듭제곱근의 대소 관계에서 아주 잘 사용되니까 두 개 비교해 보시고요. 그러면 5점 몇몇몇몇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필요한 답은 6입니다. 그래서 처리하면 되고 2번인가요? 됐어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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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왼쪽에다가 하나만 더 필기해요. 애들이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양 끝값으로 중간값인데요. 무슨 법칙 써도 되고 지수 법칙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써도 되는데 거듭, 제곱, 근에 대해서 써도 되는데 오히려 지수 법칙이 잘 안 되면 거듭 제곱근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제법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애들이 거듭 제곱근 잘 안 쓰다 갑자기 거듭 제곱근을 쓰려고 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두 개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두 개 잘 비교해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자, 지웁니다. 자, 뒤에 연결 5부터는요. 맞더니 어떤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에 뭐 이러면서 뒤에 봤더니 식품의 부패 정도 뒤에 봤더니 물을 끌어올릴 때 뭐 이러면서 이상한 놈들이 막 들어가져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이게 다 활용 문제인데요. 활용 문제 별거 없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그쵸? 뭘 잘 분석해? 미지도 잘 분석해. 그리고 가운데를 봐요. 다 지금 식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 대다수예요. 우리한테 식을 직접 작성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수식으로 식을 작성하면 너무 더러우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식을 잘 분석하는 정도에서 딱 그치면 돼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쫄지 마세요. 해봅니다. 연결 5로 가시죠. 그래서 나는 보자마자 미지수를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어떤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에 단색광을 투과시킬 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단색광이라는 건 색깔 하나짜리인데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투과 전 단색광의 세기에 대한 투과 후 단색광의 세기의 비를 단색광의 투과도라고 한다 그랬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몰라도 좋아요. 읽어서 해석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할지라도 미지수를 보세요. 거기 미지수 봤더니 제시된 놈 미지수 첫 번째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투과 도라고 돼 있잖아요. 투과 도가 T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봤더니 단색광이 투과한 길이 그러니까 투과 길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L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는 보통 density 그러는데 농도 맞아요? 맞습니까? 용액의 농도
D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 놓고 식이 제시돼 있다고. 식이 T는 10의 마이너스 K, L, D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옆에 보니까 단 K는 양의 상수이다 그랬는데 그냥 양의 상수 나오잖아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통째로 뭔지 모르지만 어떤 숫자 취급합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K라는 뭔가 숫자래요. 고정된 숫자래요. 그래서 상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거기 봤더니 2가 길이가 L0래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 써? 좋아요. 2가 길이가 L0란 놈이 뭔가 있대요. 그리고요. 용액의 농도가 3D0래요. 농도가 3D0일 때에 투과도를 T1 그랬으니까 이때의 투과도가 뭐라고요? T1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용액의 길이가 투과 길이가 EL0 그랬으니까 EL0.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가 4D0일 때에 투과도를 뭐라고 한다고? T2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과도가 T1이 있고 T2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하자 그래 놓고 동그라미 1번 하겠습니다. 아래 봤더니 T1이란 놈이 T1의 T2 미안합니다. T2라는 놈이 T1의 전체의 n 거듭제곱을 만족하는 이 n의 값을 따져봐라. 그렇게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식이 이미 저 앞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해보시죠. 두 번째. 생각보다 쉬워요. 진짜예요. 생각보다 쉬워요. T2 먼저 찾아볼까요? T2는 여기 T2가 얘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 T2인 거니까 거기다 써요. 10에 마이너스 K는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2L0와 4D0가 있대요. 그러면 2L0에다가 뒤에 보면 좀 색깔 구별하려고 4D0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T2예요. 그럼 T1도 찾아보죠. T1은 얘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T1 해봤더니 불러보죠. 10에 마이너스 K는 그대로 상수 취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돼요. L0 그리고 여기 봤더니 3D0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하고 얘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런 건데 그냥 같은 게 아니고 전체에다가 무슨 제곱한 놈? n제곱한 놈인 거니까 이놈 전체가 n제곱한 놈이 이놈하고 이놈이 같습니다. 그때에 만족하는 n의 값을 찾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별거 아니네 선생님. 맞아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싹 다 써서 처리하면 돼요. 그럼 이게 지수법칙에 따라서 안에 들어가서 곱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그러니까 이거 식 만드는 게 관건이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식 만드는 게 뭐가 관건입니까? 사실은 주어진 거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잘해서 식을 나중에 처리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뭐. 생각보다 별거 없었어요. 진짜예요. 그럼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얘하고 얘하고 같대요. 그러면 이 지수하고 얘하고 같은 거니까 지수만 따로 띄워보면 마이너스 K에 2에 L에 제로에다가 4D에 제로 한 놈의 결과가 나 지수만 띄고 있어요. 마이너스 K에 L 제로에다가 3D에 제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양변에 KK 그리고 L 숫자 취급하는 거죠. 뭐. N 왜 N을 빼먹었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여기다가 n을 곱하는 거니까 그렇죠? 곱하기 n을 해야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L0 맞아요? L0 그 다음 여기 3D0 D0 이렇게 된 거니까 확인해 보면 8은 3의 n입니다. 그런 거니까 결국 필요한 n의 값은 3분의 8입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답 보기가 5번인가요?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됐어요? 다시 한번 봐요. 막 읽으면서 무서워 보이는데요. 해보면 얘하고 얘 두 놈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요. 식을 만들고 두 놈이 같습니다. 한 다음에 지수법칙 그대로 써서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무서워 보여서 그래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너무 깊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깊이 이해하면 제일 좋지요. 뭔 말인지 나중에 수능 대비해서. 그러나 수학에서는 이제 계산하는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계산하는 것만 조금 더 집중해서 봤습니다. 됐어요? 보시죠. 또 해보죠.
자, 해봐요. 연습 문제 5-1번 문제. 다 됐어요. 조금 더 해봅시다. 됐어요? 마이크 잘 나오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봤더니 식품의 부패 정도를 수치화한 식품 손상 지수 써요. 식품 손상 지수가 뭐 G라고 표시한대요. 미지수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어요? 두 번째 봤더니 상대 습도. 자네들은 좋겠습니다. 거기 다 있으니까. 상대 습도 H. 세 번째 굳혀놔라. 기온 T.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식도 줬어. 땡큐. G는 14분의 H의 마이너스 65에다가 곱하기 1.05의 T.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을 작성하기가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됐어요? 작성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거 하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웬만하면.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G1을 줬는데 또 해봐요. G1이란 놈이 있대요. G1일 때를 봤더니 뭐야? 습도가 80%. 습도 옆에다 써도 돼요? 그래요. G1이 있는데 습도 80이래요. 그 다음에 기온이 35도씨래요. 됐어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이때 손상지수 G1 상대 습도가 70%. 그리고 기온이 20도씨일 때 식품 손상지수를 G2라고 한대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G1, G2를 나눈 값을 해라. 그러니까 1.05 곱하기 15제곱은 2로 하래요. 그러니까 또 찾아봐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G1 식을 만들어요. G1 어떻게, 얘를 여기다 그냥 넣지 뭐. 됐어요? G1 만들어 봐요. 그러면 분모는 14 되고요. 근데 분자 H인데 H가 상대 습도잖아요. 80. 그리고 빼기 65를 하래요.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1.05에 T가 35니까 여기다 35 이렇게 그냥 때려 넣으면 이게 G1이 돼요. 그리고 G2 별거 아니서 맞아요. 진짜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돼요. 쫄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세요. 14에 뒤에 보니까 70인가요? 그리고 빼기 65입니까? 곱하기 1.05에다가 전체에 20도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놈이 있대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G1, G2를 나눠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나누어 보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값만 잘 찾으면 뭐 별거 없이 만들어진 거죠. 그럼 이제 식도 그렇게 막 더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확인해 보면 14, 14 위아래 곱했다고 생각하시죠? 몇이에요, 이거? 15입니까? 이게 몇이에요? 5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또 약분 되겠네요. 3인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싹 다 날렸네요. 분모에 1.05에 전체에 20제곱이 들어가 있고 분자에 3만 남았어요. 곱하기 1.05에 35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20제곱인데 35제곱인 거니까 3 곱하기 1.05에 35제곱 돼 있는데 20제곱인 거니까 15개밖에 안 남았겠죠. 이렇게. 근데 얘를 몇으로 하라고 했지? 얘를 통째로 몇을 하고 2라고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답은 2, 3은 6 몇 번이에요? 1번입니까? 1번 6이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되는 거죠. 별거 없어요. 됐어요? 좀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G1, G2가 식품 손상 지수니까 G1이 G2보다 6배 더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 의미까지는 몰라도 좋겠습니다. 계산 열심히 해보죠 뭐. 보시죠. 연습 문제 5-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연습 문제 5-2번 문제. 좋아요. 문제를 봤더니 양수기로 물을 끌어올릴 때 회전수 그랬어요. 나 미지수 분석해요. 회전수. 뭐라고요? N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양수량. 뭐라고요? Q래요. 세 번째 양수할 높이.
H래요. 그리고 비교 회전도 되게 많죠. 근데 별거 없어요. 알겠죠? 별거 없어요. 비교 회전도를 뭐라고 한다고? S 이렇게 한대요. 미지수가 다 결정이 돼 있네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다고 한다 그랬으니까 식도 줬어요. S는 쫄지 마세요. N, Q 2분의 1 거듭제곱에 H의 마이너스 4분의 3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요. 거기 보면 단위는 각각 돼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분당 회전수가 일정한 양수기 그랬으니까 회전수 있잖아요. 이 회전수가 일정하대요. 회전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하다 이 말은 그냥 상수 취급하세요. 그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수니까 고정된 숫자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양수기에 대하여 양수량이 24 그랬으니까 얘가 24 그리고 높이가 5일 때 이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S1 맞아요? S1 그리고 양수량이 12 높이가 10일 때에 회전도를 뭐라고 한다고? S2 이렇게 할 때 또 물어보기를 얘를 찾으래요? 퀘스천 S2, S1 이놈의 값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앞에 5-1번 문제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시간 줄 테니까 내가 풀기 전에 이 정도는 한번 해봅시다. 마무리하는 거니까. 시간 줄 테니까 나하고 풀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잠깐 멈추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자, 풀어본 거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S1부터 따져봐요. 별거 없잖아요. 그대로 넣으면 돼요. 얘는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해보죠. S1 불러봐요. 양수량이 몇이라고? 앞에 숫자 N은 그냥 상수 취급해요. 양수량이 몇이라고? Q 24에 전체의 2분의 1제곱. 쟤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높이 H 몇이라고요? 5라고요. 다른 색깔로 써요. 5라고요. 5에 마이너스 4분의 3 거듭제곱 하래요. S2도 따져봐요. S2 얘가 그대로 라지 N입니다. 됐어요? 그리고요 양수량이 몇이라고요? 12의 전체의 2분의 1 거듭제곱해요. 그리고 높이가 10인데 상수는 위에 지수는 여전히 이렇게 된 놈인데 이 놈을 역시 나누세요. 그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러고 나서 위에 n, 아래 n 이렇게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지수만 적절히 잘 우리 지수 법칙 써서 처리한 다음에 하면 되는데 미시 통일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수를 살짝 통일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봐요. 24가 몇이죠? 3, 8에 24니까 2의 세제곱에 2분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5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놈이고요. 얘가 나누기 아래다 써? 아래다 한번 더 써. 그럼 얘는 12의 2분의 1제곱인 거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에 전체의 2분의 1제곱에 곱하기 2 곱하기 5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놈인 거잖아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안으로, 이놈이 안으로, 이놈이 안으로, 이놈이 안으로 들어가서 식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식이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고 나서 확인해 봐요. 얘하고요. 얘 들어간 놈은 이미 없어진 거니까 아래 여기에 2에 마이너스 한번 써? 아래 있는 놈은 2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 하나 남아져 있어요. 분모에. 그리고요. 여기 3의 2분의 1제곱, 여기 3의 2분의 1제곱인 거니까 동일하게 이놈도 이미 사라져 있어요. 그럼 얘 들어간 놈과 얘 들어간 놈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테니까 분모에 남아있기를 2에 마이너스 1제곱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고요. 분자에 남아있는 놈은 2에 2분의 3 거듭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지수법칙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4분의 7 거듭제곱인가요? 됐어요? 이렇게 된 놈하고 이렇게 된 놈인 거니까 지수법칙 그대로 써서 나누기는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2에 2분의 3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7 거듭제곱입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4분의 6에다가 4분의 7입니까?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거만
조금 잘 정리해서 만들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잠시만요. 이게 그냥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1이네. 그럼 얘가 미안합니다. 4분의 1이네요. 됐어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네.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분의 3에 4분의 6에 4분의 1인 거니까 2에 4분의 5 거듭제곱인가요? 몇 번이에요? 5번입니까?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이게 답이 돼요.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로 살짝 잘못 봤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돼요.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수학 1의 첫 단원 지수 파트를 마무리를 했어요. 앞에 처음 그 숫자 도입 체계만 약간 어려웠지 나머지부터는 생각보다 쉬웠단 말이죠. 꼭 확인하셔야 될 거 유리지수하고 음수지수 잘 씁시다. 됐어요? 음수지수 역수 그거 꼭 처리하고 위아래다가 거듭제곱한 숫자를 곱해도 됩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대소 비교할 때 의외로 유리지수보다 거듭제곱근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 문제 별거 없었어요. 미지도 잘 따져서 계산만 잘하면 무서워 보이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1 드디어 출발했는데요. 지금부터 했던 그 생각을 로그 때도 함수 때도 계속 그렇게 유지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할 테니까요. 됐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확인합시다. 수능을 위해서 고생했습니다.